준혁, 김재환, 강윤구, 김남수, 진영규, 이원빈, 황경원, 이수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에 대한 사진이고요. 슬랙 카톡으로 이제 제가 공유했던 내용이고요. 기획의도입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가 왔고 여행수 급증 그리고 AI 서비스의 증가, 트렌드업이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언급됐던 양에 대한 자료인데 여행이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AI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와 여행 서비스를 접목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24년 관광 트렌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참고했고 해당 자료는 최근 1년 이내 국내 여행 경험한 20세 이상의 소비자들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에 대한 통계인데 온라인 기반 여행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이 64%가 있었고 그리고 해당 여행 서비스에서 예약과 실시간 여행 정보 확인, AI 기반 여행 일정 플래너, 여행 챗봇을 이용해 본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경향에 대해서는 여행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즐겨 시청하는 편이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이 5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만의 명소 여행에 대한 자료인데 숨겨진 국내 여행을 찾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응답한 사람이 67%, 그리고 낯선 국내 여행을 소개하는 여행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 66%로 나타났고 보통 이렇게 나만의 명소를 찾을 때는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SNS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편인데 SNS에서 보면은 이제 해당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문의글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위치를 검색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해당 서비스에다가 같이 접목을 해서 만들겠다 해서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용한 그 개발 플랫폼과 API입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스프링 부트 서버와 파이썬 서버 두 가지 서버를 사용했고 Vue.js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한 다음에 빌드된 파일을 스프링 부트에서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인증인과 JWT를 같이 이용했고 그다음에 오어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감정 분석인데 감정 분석을 요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댓글을 남기게 됐을 때 해당 글에 대해서 감정 분석을 하고 댓글의 옆에 아이콘으로 표시되게끔 만듭니다. MBTI 예측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문제를 풀게 되면 해당 문장들을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학습된 모델로 예측을 한 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반환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챗봇인데 챗봇은 서버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분기를 해서 그 해당 로직이 실행되게끔 서비스가 실행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목적지별 여행지 추천은 사용자가 여행지를 검색하게 되면 해당 여행지에 대한 설명글을 오픈AI를 통해서 GPT가 200자 설명을 생성하게 만들었고, 그 설명된 글을 인베딩해서 그 인베딩 벡터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행 데이터의 인베딩 벡터랑 코사인 메서드를 계산해서 여행지를 추천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UML이고 ERB 사진입니다. 주요 기능 소개입니다. 저희 주요 기능은 챗봇, 항공권 예약, 그리고 이미지 번역, 댓글 감정 분석, 그다음에 MBTI 검사, 그리고 이미지 객체 탐지, 그리고 MBTI를 통한 여행지 추천, 그리고 검색된 여행지를 통한 여행지 추천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FCM인데 저희가 FCM 이용해서 푸시 서비스를 보였습니다. 시큐리티, 웹소켓을 이용한 웹채팅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건정 분석은 네이버 쇼핑 리뷰 20만 건을 가지고 저희가 키위파이라는 라이브를 이용해서 통태에서 분석을 해서 해당 문장들을 토큰화하고 그걸 시퀀셜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는 저희가 T맵, 카카오, 그리고 구글맵, 아마데우스 총 4가지 이용했는데, 국내 도보 경로는 T맵 API 이용했고, 국내 운전 경로 카카오 API, 그리고 대중교통이랑 운전 경로는 구글의 디렉션스 API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 경로를 해외로 잡게 되면 출발지부터 공항, 그리고 비행 경로, 그리고 그 목적지의 공항부터 그 사용자가 선택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이어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위치 검색은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이용했고, 그래서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클라우드 비전 API가 예측해준 정보를 가지고 구글 지오코딩에 보내서 지오코딩 API에서 나오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로 다시 반환해주는 형태로 만듭니다. MBTI 예측인데 예측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한 자료는 나노위키의 각 MBTI별 설명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MBTI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MBTI별 설명 글에 대해서 분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버드클라우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각 MBTI별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았던 단어들에 대해서 추출해서 파일로 만든 그 다음은 MBTI 학습인데 학습과 검증을 같이 진행했고 그리고 검증에서 정확도는 약 88% 정도. 그 다음에 예측할 때는 이제 버트 모델에다가 사용자가 선택한 문장들을 보내고 예측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온 화면입니다. MBTI를 추천 여행지는 저희가 그 MBTI와 그다음에 MBTI에 그 해당 MBTI에 잘 어울리는 여행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데이터 셋과 그다음에 이제 각 여행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태그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했고 이 해당 데이터들을 미리 인베딩 처리해서 MPY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자의 MBTI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전에 임베딩 해뒀던 파일을 가지고 그 임베딩 벡터로 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추천 여행지를 추천해 줍니다. 목적지 기반 추천 여행지는 챗봇의 응답인데 그 챗봇이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면 이제 임베딩을 하고 미리 임베딩 해뒀던 이제 여행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추천해 주는 방식. 챗봇인데 챗봇은 이런 식으로 txt 파일을 만들어서 챗봇이 어떤 형태로 답변을 해야 되고 무조건 JSON 형태로만 답변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메시지일 경우는 일반 답변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반환해주는 형태를 했고 그 외에 타입들이 들어오면 또 그거에 맞는 로직이 실행되게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해줘서 타입이 메시지냐, 도큐멘트냐, 플라이트, 스케줄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해당 로직이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시연하겠습니다. 제 메인 페이지가 지금 파노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은 이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넘어가고 회원가입에 저희가 이미지 생성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당 이미지 생성은 저희가 파이썬 SDK를 이용했고 그 오픈AI 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서버에서 받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자 인증도 만들어놨는데 문자 인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이미지를 올려서 해당 이미지 올리게 되면은 배치된 곳이 나오고 그 지도 확인하기 누르면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해당 위치를 볼 수 있게끔. 로그인해서 저희 데이터가 있는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 계정은 MBTI가 있기 때문에 해당 MBTI에 어울리는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래 내려가게 되면 인기 여행지, 국내인기 여행지, 해외인기 여행지를 저희가 트립닷컴에서 크롤링 해와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네이버 항공권에서 크롤링을 했고요. 각 대륙별로 나눠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환율인데 환율은 레피드 API 안에 있는 그 환율 API를 이용했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약 2년치 정도 준비했는데 한국은행에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의 환율 종가 시간이 3시 30분인 걸 감안해가지고 매일 3시 30분에 각 환율 자료가 수집이 돼가지고 CSV 파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스케줄러 파일을 만들어서 배치 파일이 실행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변경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원하는 국가의 통화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국가의 통화로 변경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추천 여행지에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해당 위치에 이제 날씨 API, 오픈 웨더 API를 이용해서 날씨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뉴스 크롤링, 그리고 유튜브 API 이용해서 해당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검색은 텍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이 있는데, 텍스트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호텔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예약 가능한 호텔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날짜를 수정하게 되면 해당 호텔들이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들 중 하나를 클릭해서 예약하러 가기 누르면 부트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결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행 일정 만들기 만들어서 일정에 대한 제목과 날짜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맞는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일정으로 추가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미지와 같이 해당 일정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추천 여행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성하고 그거와 어울리는 그거와 코사인에서 비슷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구글 API 이용해서 데이터를 프로그램할 수 있게.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찾은 사진이고,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예측해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해당하는 펠타 위치였고, 왜 펠타 위치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경로 찾기를 누르고 출발지를 입력하게 되면 검색을 해서 해당 위치로 가는 경로를 볼 수 있고, 시간대별로 나눠놨고,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로고, 국내에서 이제 해외까지 찍게 되면 최적 항공편을 저희가 아마데우스 API에서 가장 최저가의 항공권을 띄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 세부적으로 경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경유지가 체크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항공권에 대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가장 최저가의 항공권들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항목 검색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공항을 선택해서 검색하게 되면 아마데우스 API에서 해당하는 날짜에 출발하는 항공권들만 검색해서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클릭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트페이를 연결해놨고 결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스트리모먼트인데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후에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태그, 인기 태그, 현재 인기 태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준 모습이고 실시간 채팅 누르게 되면 이제 지오코딩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채팅이 되는 모습이고 트리몬트 이제 보시면 이제 무한 폴링을 만들어놨고 이 밖에도 긍정지수를 저희가 표현을 해서 현재 글에 대한 댓글의 긍정지수를 만들었고 또 대표 태그들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글 작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원하는 혹시라도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클라우드 비전에서 감지된 객체들에 대해서 해당 태그가 자동으로 추가되게끔 만들고 혹시라도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태그를 누르고 이미지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거는 스테빌리티 AI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게끔 했고 실사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런 API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해서 이제 태그를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세 가지 가장 앞에 선택된 세 단어에 가중치를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 단어들에 가중치를 줘서 이미지가 생성되게끔 추가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등록되고 상세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댓글이 없어서 지금 긍정지수가 0인 걸로 나오고 그다음 좋아요도 내가 직접 누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해당하는 위치에 대해서 항공권을 바로 추천하는 항공권을 바로 출력을 해주고 그다음 내가 등록한 위치가 카드로 나오게끔 하고 이미지에서 만약에 글씨가 탐지되면 OCR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글씨를 감지해서 번역을 구글 트랜스레이트 API를 이용해서 번역이 실행되게끔 했고 번역하기를 누르고 기다린 다음에 할로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번역 사진을 누르게 되면 해당 사진의 외국어가 번역이 된 상태로 해당 위치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하게 되면 바로 감정 분석을 해서 해당하는 댓글의 감정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퍼센트로 분류했습니다. 좋아요도 댓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장소판을 누르면 지도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졌고요.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쓴 글을 확인할 수 있고 팔로워
팔로워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호텔을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게 되면 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수증국에 누르면 해당하는 영수증을 채팅 기능입니다. 채팅은 이건 1대1 채팅 기능인데 채팅이 오게 되면은 푸시까지 오게끔 만들어요. 번역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글을 작성하고 그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번역하게 누르면 서버로 요청을 보내서 번역된 글을 가져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하기 누르고 그러면은 번역된 게 나오고 그다음 단전을 누르면은 단전돼서 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 책포인데 책포 안녕하세요. 여행 도우미 히어로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STT도 됐는데 STT는 지금 마이크 인식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바로 텍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여행지에 대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원하는 국가를 입력하게 되면 보라보라 섬의 주요 명소는 보라보라 해변, 메티마나 물고기 정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노클링, 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여행 테마를 선택해 주세요. 만들었는데 그 MBTI 기반 여행 추천을 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옥스포드도 소르본느도 아니랍니다. 바로 패스의 구시가에 있는 알카로인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벽 도시 패스는 그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중세의 신비로움 속으로 이끕니다. 메디나와 그 주변에는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로코 타일로 장식된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웬만한 곳은 걸어 다니면서 전부 관광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여행자라면 택시를 타보셔도 좋습니다. 택시 기사의 고객 인원수, 출발일,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인원수 2명, 2024년 4월 14일 출발, 서울에서 도쿄까지. 그럼 해당하는 글을 GPT가 분류해서 해당 API가 실행될 수 있게끔 서울, ICN에서 도쿄, H&D으로 가는 항공편이 2024년 3월 17일에 출발하여 20시 40분에 출발, 19시 50분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53만 6,400원이며 운항은 대한항공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입력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여행 도우미 히어로입니다. 해당 기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 검사인데 MBTI 검사는 해당하는 이 아래에 보이는 문장들, 선택된 그 문장들을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게 되면 그 문장들을 가지고 버트 모델에 예측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총 12문제로 만들었고 그러면 해당하는 MBTI에 어울리는 여행지를 추천하게끔 만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시연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후기이고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팀 프로젝트는 좀 여러 사람의 인원의 그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문제와는 최종 프로젝트를 팀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소통과 협력성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진영규, 이론적인 지식은 너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중요성을 인지한 값진 시간이었다고. 김남수,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라이벌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홍경화, API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강윤구,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원빈, 팀원들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슈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수진, 학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팀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